네, 요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노래 제목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강남스타일 하면 유행의 첨단, 트렌드 리더를 대변하는 말로 통용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요, 이러한 패션 1번가를 주도하는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20살에 이름 없는 헤어 디자이너 보조로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는 미용업계를 리드하는 대표주자가 됐습니다. 라뷰티코어네요. 라뷰티코어 김현태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초대석에 손님들을 모셨는데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하고는 굉장히 스타일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표현하고자 했던 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딴 때보다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 아티스트다 보니까 예. 이 저의 상징이 이 가위를 그 액세서리 삼아서 일단 수트를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부터.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예. 미용업계 1번지 서울 청담동가에서 이제 손꼽히는 디자이너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올해로 미용업계에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요. 벌써 예. 22년이 지나갔네요. 22년이요. 엊그저께 같은데, 엊그저께 입문한 것 같은데. 처음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미용실을 우연치 않게 근데 그 시절만 가다가 해도 남자로서 미용업계에 뛰어드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쵸, 집안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예. 저랑 그 친한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주변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반대도 예. 무릅쓰고 이제 22년 전에 네. 업계에 뛰어드셨는데 그때 어떤 계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뷰티 살롱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쇼윈도의 안에 비치는 그 예. 헤어 드레서의 모습을 보고 강인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블랙 팬츠와 그 흰 브라우스를 입고 또 이 고객님하고 이 상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멋있어 보였고 예. 특히 이 작업을 하는 그 아티스트의 모습이 내가 나중에 꼭 저것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그 필을 받았죠. 쇼윈도에 비친 헤어 디자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동경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미용업계에 뛰어드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단은 춥고 배고팠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요? 그래도 좀 운이 좋게 한 1년 정도가 이제 춥고 배고프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처음에 우선 그 배고프다는 표현을 쓴 게 월급이 이제 9만 원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월 9만 원이요? 예. 22년 물가를 고려를 해도 많이 낮을 수 있네요. 월세가 20만 원에 6만 원을 내는 그 방을 얻어서 제가 자취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원을 내고 3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는 표현을 했고 특히 겨울에 되게 추웠었어요. 그냥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이 전기장판, 1인용 전기장판을 끼고 한겨울을 내보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초대 손님 뵈면은요,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약간 얼굴에 그늘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고생했던 시간들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얼굴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세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 재밌게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예, 비교적 이제 빠르게 스타 디자이너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타 디자이너로 올라설 수 있었던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스승의 가르침이 가장 저의 큰 원동력이 되었었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연치 않게 그 90년 중반 당시 이 연예계 그 가장 핫 이슈였던 그 쌍두마차 탑스타 고소영 씨와 심은하 씨의 그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키면서 두 분의 헤어를 세간의 담당하셨죠.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두 분은 같이 일하시면서 느끼신 최고의 대한... 배우시죠. 네. 처음 저를 인간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도 예.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머리도 안 한 상태에서 최초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고 예. 그 다음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 일찍.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서로 마음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들로 되는 거죠. 친해지죠. 네, 지금도 친하십니까? 지금도 뭐 연락하고. 간혹 연락하시고요. 예, 잘 나가는 이제 스타 디자이너로 또 머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영역을 디자이너로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디자이너와 사업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스타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또 억대 연봉자로서 일단 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기만 했었는데 6만 원으로 아까 시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스타바니를 오르시고는 수입이 얼마나 되셨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억대 연봉자가 억대 연봉, 됐습니다. 예. 5년 만에 5년 만에요. 네네. 예, 그럼 그래서- 굉장히 소질이 있으셨군요. 네, 열심히 했죠. 예. 일단 경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오너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스타 헤어 디자이너가 되셨고 연봉이 억대에 이르는 그런 스타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샵을 만드시면서 어떤 사업을 또 좀 진행을 하셨는지요? 우선 제가 그 아티스트 생활하면서 느낀 고객님들의 니즈 또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그 신문화 공간, 예. 그 뷰티 살롱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뷰티 살롱을 이제 오픈했었죠. 그전에는 단지 이제 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휴식 공간이라는가 이런 개념을 갖다 가미한 그런 샵을 오픈을 하셨나요? 우선적으로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뷰티 살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오감 만족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그냥 협소한 공간이나 그냥 그 정해진 툴에 의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미용실이 아닌 예. 이렇게 좀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스타일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문화 공간을 저희가 런칭해서 한 이슈가 됐었죠. 그런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우선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런 느낀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해외에 나가면서 이제 많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 플러스 한국에서의 그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저만의 그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그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좀 더 이제 영역을 확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이제 제 삶의 철학이 사람의 일생은 단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거니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 그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제 자신과의 그 1등과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의 1등과.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업계 최초, 업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라비티코는 이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방문해 주시다 보니까 저절로 매출 증대가 이루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브랜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뷰티 문화를 일단 미국 시장에다 좀 알리고자 해외 진출 사업을 시도했었었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 내셨는지요?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뷰티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요. 예, 예. 제가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비즈니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고요. 정확한 분석과 또 시장에 대한 현황을 좀 덜 알고 갔던 것 같아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이제 진출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뭘 하면 잘 됐었으니까 승승장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의욕만 갖고 갔었는데 이런 현지의 법이라든지 이런 세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리만 브라더스 이제 환율 이런 예. 것들이 다 한꺼번에 안 좋은 현상들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걸 제대로 좀 준비를 또 해외 진출 다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그때의 실패를 이제 경험 삼아서 예. 이제 이번에는 좀 가까운 아시아 시장을 아시아 좀 시장이요.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한류 붐을 좀 타고 하면은 조금 사업하시는데도 수월한 면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히 한류로 인한 뷰티
K스타일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다 화장, 보니까 미용, 예. 예, 많은 현지 그 업계에서 러브콜들이 이제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저희가 제대로 직접 하셔서. 투자가 아닌 예, 예. 로열티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나 예. 뷰티 살롱 뷰티니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진짜 참 그 배고픈 시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22년 만에 이렇게 나름대로 큰 기업을 일구셨는데 노하우가 뭡니까? 아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는 하셨고요. 네.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스타 아티스트로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우선적으로 저의 그 경영 전략을 신문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뷰티 살롱을 만들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의 경영 전략으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식 노동 집단으로 바뀌자는 취지하에 저희 라비티코아만의 그 어떤 슬로건과 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슬로건은 고객 감동 스피드. 고객을 감동을 시키는데 최대한 빨리 시키자. 그런 슬로건 아래 이런 모든 행동 강령과 미션이 탄생했는데 지식노동 집단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그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언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약 200여 가지의 그 전문 용어와 그 암호를 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는 약간의 배려가 됐었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 조직력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객님에 대한 어떤 감동 서비스가 좀 더 스피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최근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객 감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네. 대표님께서도 근데 동감을 하실 텐데 사실 고객이 감동을 받고 고객이 만족을 하려면 먼저 종업원들이 감동을 받고 종업원들이 만족해야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저는 할 수 있다고 항상 믿는 사람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식노동 집단의 어떤 슬로건을 걸고 그 첫 번째 그 미션을 완성을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고객님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자체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 200여 가지의 교육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 속에서는 약 1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은 테크닉이었지만 100여 가지 프로그램은 인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그 교육을 해줌으로써 예. 동기부여를 갖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자기가 미래에 어떤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나라는 그런 전략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대표님의 좀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경영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너무 그 경영학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직접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그 실패와 경험을 이제 하면서 성공만 하신 건 아닐 테고요. 예. 부분 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실패도 하셨을 텐데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던가요? 일단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결국 사람이네요. 그 예. 직업이고 예. 또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이기다 보니까 예.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외로운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외로운 나날을 보낼 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사업가로서의 포부라든가 뭐 개인적인 인생의 포부도 좋겠고요. 그럼 네.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 그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한류 때문에 예. 900만 명 올해는 뭐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뷰티 투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약 1%에서 5%의 그 뷰티 투어 관광객들만 육지하면은 약 한 달에 10,000명에서 50,000명 가량의 그 방문객이 생기는데 예. 그 시장에 대한 그 업계의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두주자로서 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매뉴얼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스타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그 시도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예.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라비티과가 되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참 오늘 소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요, 라비티코아의 김현태 대표 모시고요. 김현태 대표 오늘의 어떤 사업을 일궈낼 수 있던 성공담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계획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감원이나 임금 삭감 같은 고육지책을 막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러리맨들의 고용에 지갑마저 위협하는 장기 불황의 고리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요. 뭐 좋은 때는 곧 오겠죠. 갑론을박의 대립보다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